누군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당신도 함께 화가 난 적 있나요? 그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표정이 일그러지는 순간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니까요. 마치 공기가 전염되듯 감정도 그렇게 옮겨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왜 이 사람과 똑같이 흔들리고 있지? 오늘은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라는 감정은 이상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냅니다. 그 화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처음엔 당황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곧 방어가 시작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방어는 금세 공격으로 바뀝니다. 나도 할 말 있어. 네가 먼저 그랬잖아. 이 과정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당신은 어느새 화를 낸 사람과 같은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화는 전염됩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그 감정은 공기를 타고 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로요. 당신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받아들입니다. 거부하려 하지만 심장은 빨라지고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날카로워집니다. 이상한 건 그 순간 화가 정당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화낼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건 내 권리야. 그렇게 화는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함 속에서 당신은 점점 당신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이 맡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사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잘못 전달됐고 당신은 그 정보를 믿고 일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상사는 듣지 않습니다. 그저 화를 냅니다.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당신을 압박합니다. 당신은 참으려 합니다. 말대꾸하지 말자. 설명해도 소용없어. 그냥 고개 숙이고 넘어가자.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 다들 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해? 고개는 숙였지만 얼굴은 달아오르고 눈은 바닥을 향하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은 잠들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혼자 있으면 그 순간이 계속 재생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할걸? 왜 가만히 있었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다시 화가 됩니다. 이번엔 상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한 화입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왜 맞서지 못할까? 왜 그 순간 무너질까? 당신은 상사의 화를 받아냈지만 그 화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는 당신 안에 남아 당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화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화는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칩니다. 상사는 이미 잊었을 겁니다. 화를 내고 풀고 다음 일로 넘어갔겠죠. 하지만 당신은 아직 그 순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말들, 그 표정, 그 목소리를 계속 떠올리고 있습니다. 상대는 떠났는데 나만 남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게 화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느끼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화를 받아내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화를 낼 때 그 화를 흡수하지 않는 것, 그 화가 당신을 통과하게 두는 것, 마치 바람이 나무를 지나가듯
화도 그렇게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니까요.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고 싶고, 무시당하면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깐 멈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건 그 사람의 일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일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당신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받아낸다는 건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굴복은 상대의 화에 끌려가는 겁니다.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받아낸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화를 내도 나는 내 자리에 있고, 상대가 목소리를 높여도 나는 내 목소리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힘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화를 받아내는 순간 당신은 외롭습니다. 왜 맞서지 않느냐는 시선도 받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 스스로에게도 묻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너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필요로 하는지. 그 힘은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를 내던 사람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화는 상대의 반응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반응을 주지 않으면 화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약해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화의 구조입니다.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화를 내도 나는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나를 향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잠깐 멈추어 보세요. 그 화가 당신의 것인지 그 사람의 것인지 구분해 보세요.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는 전염됩니다. 하지만 고요함도 전염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고요함은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겨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아서 충분한 하루였으면 합니다.